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희는 평생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보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에게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며 느끼는 설렘, 아이들의 눈빛에서 발견하는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한 뼘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그녀의 마음에 밟히는 한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선영이. 언제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던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졸거나 딴짓을 할 때도 선영만은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면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선영의 집안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진 후 혼자 살고 있었다. 교재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해 친구들의 책을 빌려보거나 도서관에서 낡은 참고서를 뒤져가며 공부했다. 점심시간에도 매점에 가지 못하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아팠다. 어느 날 선영이 영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뒤의 말은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영희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말이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선영의 처지는 더욱 막막해졌다.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당장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무엇보다 의지할 가족도 머물 집도 없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었지만 그나마도 비용 때문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졸업식 당일,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선영은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영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렇게 똑똑하고 착한 아이를 이대로 세상에 내몰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그 애가 그렇게 불쌍하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민수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굳어졌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펴온 그녀였지만 이토록 간절하게 한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다음 날 영희는 선영을 불러 말했다.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앞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영희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은혜가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란다. 그렇게 선영은 영희네 집의 일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눈치를 보던 아이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영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마치 딸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선영의 눈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업에 대한 갈망이었다. 영희는 교사였기에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이 꼭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 순간 영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선영이 영희네 집에서 지낸 지 2해가 흘렀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럽던 관계는 점차 진짜 가족 같은 정으로 발전했다. 선영은 영희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영희 역시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들 민수와 선영 사이의 싹튼 감정이었다. 민수는 26의 성실한 청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식당을 차려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다. 선영이 집에 온 후 그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할 여동생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선영 또한 민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이 집에서 민수는 든든한 오빠이자 때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힘들고 외로웠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다. 어느 봄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선영이한테 마음이 있어요. 영희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왔던 것이다. 그 애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영희가 물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도 될까요? 영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도 같은 마음이라면 왜 안 되겠니? 며칠 후 영희는 선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다. 선영아, 너 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선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민수 오빠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건데. 영희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였단다. 민수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너도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확인되었다. 민수는 정식으로 선영에게 청혼했고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제자였던 아이가 이제 정말로 자신의 딸이 되는 것이었다. 결혼 준비는 소박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선영에게 예쁜 한복을 입혀주고 싶었다. 민수 또한 작은 식당 수입으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선영은 자신을 위해 애쓰는 가족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선영은 영희가 준비해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몇 년 전만 해도 갈 곳 없는 고아였던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진짜 가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영이 말했다. 고마워할 건 없단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니까. 영희는 선영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말했다. 민수는 착한 아이야. 너희 둘이 서로 아끼며 살면 분명 행복할 거야.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많은 하객이 있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들이 가득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내가 꼭 지켜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날 영희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런 사랑과 헌신이 훗날 어떤 아픔으로 돌아올지를.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선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업에 대한 갈망이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빠 제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 형편으로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선영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와주자. 그때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영희는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얘야,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욕심이냐? 교사였던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모르겠니? 결정이 내려지자 온 가족이 힘을 합쳤다. 민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배달까지 나가며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다. 영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선영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결혼 후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예전의 학습 능력은 여전했다. 영희는 퇴직한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직접 선영의 공부를 도왔다. 수학 문제를 함께 풀고 논술 첨삭을 해주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선영이 임신을 한 것이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어머님, 이제 공부는 포기해야 할까요? 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냐? 아이가 생겼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선영은 더욱 간절해졌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신생아를 돌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때 영희가 나섰다. 내가 지훈이를 돌볼게. 너는 공부만 해. 6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새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일을 반복했다. 허리는 아팠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자신의 몫을 다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아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내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가족들의 헌신 덕분에 선영은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다. 법학과였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오빠. 선영이 말했다. 영희는 손자 지훈이를 안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선영은 매일 새벽 첫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영희가 지훈이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지훈아, 엄마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영희는 손자에게 속삭였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방긋 웃었다.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영희는 늙었고 민수는 더욱 바빠졌지만 선영은 꿋꿋이 공부를 이어갔다. 마침내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것이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다. 성공한 선영이 점차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변호사가 된 선영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법무법인에서 시작했지만 뛰어난 실력과 열정으로 빠르게 인정받았다.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승소율도 높았으며 언론에서도 주목받는 신의 변호사로 소개되었다. 선영의 이름이 법조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몇 개월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선영은 여전히 집에 일찍 들어와 지훈이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영희와 민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어머님, 오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성공이 계속될수록 선영은 점점 바빠졌다.
중요한 사건들을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건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선영은 더 좋은 옷을 입기 시작했고 비싼 가방과 구두를 샀다. 집 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선영의 빈자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지훈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영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 선영이 집에 있을 때조차 아이는 할머니를 더 따랐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집에 와? 지훈이가 물어볼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느 날 선영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지훈이가 뛰어가 안겼지만 선영은 피곤하다며 아이를 영희에게 맡겼다. 어머님, 지훈이 좀 봐주세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희는 서운했지만 참았다. 힘들어하는데 뭐라 할 수 없었다. 민수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선저히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선영은 집에 와도 휴대폰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선영아,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도 선영은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점차 선영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에도 시간이 없다며 간단히 때우고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민수가 식당 일로 힘들어해도 예전처럼 위로해주지 않았다. 지훈이가 엄마에게 관심을 끌려고 애써도 할머니한테 가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느 주말 선영은 동료 변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전문직이었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선영은 자신의 현재 생활과 비교하게 되었다. 작은 집, 소박한 가족,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평범한 일상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선영 씨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한 동료가 물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을 키워준 영희와 민수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죠. 선영은 간단히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점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생활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영희와 민수 앞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선언에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선영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영은 냉정하게 답했다. 저에게는 제 앞길이 더 중요해요. 지금의 생활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훈이는? 영희가 간신히 말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는 어머님이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희생했던 딸 같은 며느리가 이제는 냉혹한 타인이 되어 서 있었다. 선영의 이혼 선언이 있은 후 며칠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민수는 식당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훈이만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할머니 곁을 맴돌았다. 할머니, 왜 울어? 지훈이가 영희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물었다. 영희는 손자를 꼭 안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가 울긴 했니? 눈이 아파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슬픔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더욱 꼭 달라붙었다. 며칠 후 선영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였다.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영이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결혼할 때 행복해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정한 일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니.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영희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선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너를 누가 공부시켰는데? 지훈이를 누가 길렀는데? 선영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갈 곳 없어 눈물 찢던 고등학생 시절. 따뜻하게 맞아준 이 집. 자신을 위해 밤새 일하던 민수. 지훈이를 업고 재워주던 영희 모습들. 하지만 선영은 그런 감정을 억눌렀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선영의 말은 차가웠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영희가 소리쳤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이 문제야, 정이. 우리가 너한테 무엇을 바라고 그랬는지 아니? 민수가 영희를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리고 선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민수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영희는 주저앉고 말았다. 선영은 서명된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다. 지훈이는 가끔 만나러 올게요. 그 말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가끔이라고? 내가 낳은 아들인데 가끔이라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여기서 자라는 게 지훈이에게도 좋을 거예요. 선영의 말은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영은 짐을 정리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다. 지훈이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선영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깨우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영은 집을 떠났다. 지훈이가 깨어나 엄마는? 하고 물었을 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엄마가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며칠 후 영희는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갈 곳 없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결혼시킨 것,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한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배신으로 끝날 줄이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너무 믿었나? 너무 사랑했나? 하지만 그것들이 잘못된 일일까? 영희는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우울해 보였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배신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지훈이는 가끔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영희와 민수는 엄마가 일이 바빠서 조금 늦을 거야. 라고 둘러댔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더욱 꼭 붙들었다. 몇 주 후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양육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영희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선영이 야속했다.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머니, 내가 더 크면 할머니도 떠날 거야?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영희의 가슴이 덜컥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도 떠났잖아. 지훈이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키울 거야.
절대 어디 안 갈 거야. 영희가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다고. 그날 밤, 영희는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너무 믿고, 너무 퍼주고, 너무 사랑한 것이 제 죄입니까? 영희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다. 어둠 속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영희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위로가 되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